26년 5월 진짜 세금 폭탄이 옵니다. 자녀에게 20억짜리 아파트 넘기려다가 세금이 4억이 아니고 8억 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싸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싸게 팔아도 중과세율 그대로 붙습니다. 심지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같이 못 받고요. 자녀에게 싸게 넘기고도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과세율 부활까지 1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전략과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금 폭탄 막아주는 남자 방탄세무사 윤영섭입니다. 오늘 제가 막아드릴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둘 다 막아드릴 건데요. 만약 26년 5월에 이재명 정권에서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킨다면 어떤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고 이 세금 폭탄을 어떻게 대비해서 합법적으로 저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낭비 싫으니까 핵심만 콕콕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실거래 구경하시다가 보면 갑자기 거래가액이 3억씩, 5억씩 팍팍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은 부모 자식 간의 주택을 넘기는데 바로 저가양도라는 스킬을 사용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면서 증여 효과는 내면서 증여세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자녀한테 이전을 하는 거죠. 증여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잘만 설계하면 일반 증여 대비 많게는 90%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쓰는 합법적인 치트키 같은 존재인 거죠. 저가양도는 꼭 법령의 규정에 맞춰서 3억, 30%까지 맞춰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5억, 많게는 10억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각각 케이스별로 사실관계 판단하고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더 큰 금액으로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강남에서는 38억짜리가 21억까지 저가양도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일반 증여보다 이 저가양도 형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증여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인 채무를 그대로 두고 부동산만 증여하는 겁니다. 보증금 부분은 부모님이 돌려드리는 것으로 세금은 증여와 취득세만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소유권 이전 방식인 거죠. 장점으로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이 조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최근 10년간 증여하신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증여해야 할 자산이 더 있으면 각각 증여한 거를 10년 동안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부모님이 다주택자고 조정지역인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앞에서 쭉 설명드린 저가양도를 활용한 증여 치트키가 26년 5월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 치트키, 저가양도를 사용하는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부활하기 전후로 갈라서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7년에 10억에 샀고 지금은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결혼도 하고 해서 집을 하나 부모가 증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반 증여로 하려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15억으로 저가양도를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세 부분만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시가인 20억으로 계산을 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먼저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부활 전이라고 가정하면 양도가액은 20억, 취득가액은 10억, 그래서 양도차익은 10억. 그리고 8년 보유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억 6천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중과 유예 상태에서는 양도차익 10억, 장기보유 특별공제 1억 6천, 그래서 과세표준은 8억으로 42% 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대략 3억 1천만 원, 지방소득세 10%까지 하면 총 3억 5천만 원 정도 토탈 세금으로 산출이 됩니다. 2026년 5월 이후에 이 중과 규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증여 치트키, 저가양도 계산할 때 양도세 부분은 얼마나 나올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액 날아가서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0원인 거고요. 과세 표준은 대략 10억, 세율은 기본 42%에 30% 중과 포함해서 무려 72%고요.
양도세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억 8천 정도이고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 7억 5천 정도로 세금이 나옵니다. 즉 정리하면 만약 26년 5월 이재명 정권에서 중과유예를 더 연장을 안 하는 경우 이번 케이스에서는 제3자한테 일반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4억이 더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저가 양도를 하려고 해도 세금이 4억 정도 더 나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세무사님,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으신데요. 물론 부동산 시세나 취득가액, 현금 보유량, 증여 시기 등 케이스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케이스별로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제가 대처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수가 많은 다주택자분들, 보유주택 중에서 시세 차익이 큰 부분은 중과가 되기 전에 일반 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고 빨리 파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이미 넘기기로 생각했던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중과 부활하면 저가양도 하는 것도 세금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좀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이미 중과가 부활이 되었고 한 발 빠르게 재산 이전을 못했다고 하면 증여세 기본공제랑 혼인공제를 사용해서 저가양도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유리한 구간을 찾아서 일방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저가양도 전략이 통하는 몇 안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26년 5월 이후는 그 전략이 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중과가 시행이 되면 다른 증여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에게 선택지 하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셔야지 좋은 의사결정 그리고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하죠. 세금을 선택할 때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연장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양도세 중과세는 부활을 하는 거고요. 세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증여치 특히 이제 슬슬 막힐 준비하고 있다고 보셔도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